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조금 거창하죠. 생성형 AI GPT-S 활용 챗봇 제작과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한 문정중학교 영어교사 이선입니다. 사실 이 시간에 제가 생성형 AI GPT-S 활용 챗봇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네, 그거를 하면서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의 퍼스널 브랜딩 하는데 이 작업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의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싱크와이즈에다가 이 강의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녁에 지식센터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한 9시, 10시 넘어갔고 다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하다가 새벽 5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어디를 강의를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그 온라인 웹상으로다 뭔가가 이렇게 잘못되는 수가 많고 여기에 이제 강의장이 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항상 블로그에다 이거를 캡처를 해갖고 이렇게 올려놔요. 유사시에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캡처를 하면서 그거를 하는 중이었는데 한 중간까지 했는데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다시 보완을 해갖고 올리긴 했는데 원안보다는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말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면 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또 예쁘게 뭐 잘 준비를 하지 못했더라도 그냥 스토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이런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이 숫자 갖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할 때 숫자 가지고 특히 현수쌤 숫자를 가지고 많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36, 4, 2025, 0 이것이 저한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혹시 맞춰주실 분, 가까이 계신 분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수쌤. 교직 36년 차. 네, 다, 4개 다. 4개 다? 고려학교 4년 차도 맞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제가 의도한 바는 그건 아니었어요. 선신교 4년차? 네? 아니다. 추석? 뭘까요? 4. 4년 남았어. 뭐가요? 정년까지. 네, 맞아요. 정년까지 4년 남았어요, 이제. 2025년 2월 기준으로 해서 4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5라는 숫자는 또 왜 썼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4년이요. 그건 지금 얘기했고, 그거 말고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연구년.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경기교사 연구년을 1년 동안 파견교사로 이제 나가게 돼서, 나가는 거는 이제 다른 데 나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학교는 안 나가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그렇게 썼고요. 0은 뭘까요? 통장이 장고. 네?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 통장 잔고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에요. 다행히. 남았다. 네? 0년 남았다. 0년 뭐가요? 그게 정년까지 1년도 안 남았다? 정년까지 4년 남았다 했잖아요, 아까. 그러면은 네. 0은 뭘까요? 아마 맞추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은 저 개인 이름으로 개인 저서를 낸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근데 그게 저의 계속 버킷리스트인데, 이거를 제가 매년 연말이 될 때마다 했어야 됐는데 올해 또 지나갔네 하면서 다른 공저들은 많이 냈어요. 공저는 한 10권 있어요. 근데 혼자 내는 개인 저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는 이유를 자꾸 왜 이걸 못하는 걸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퍼스널 브랜딩이 정확하게 내가 지금 아직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못 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할 때에도 주제를 어떤 주제로 하지? 이런 거를 따질 때에도 주제 잡기가 항상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한테 선생님 너무 콘텐츠가 많아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은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계속 그게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정의를 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4년 남은 시점에서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나는 학교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학교 밖으로 가지고 가서 내 삶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콘텐츠를 뭔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맞춰주신 것처럼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교직 생활이 36년, 올해가 36년 차고요. 한 해도 안 쉬었더라고요. 육아휴직 1년 했을 법도 한데 그 당시에 상황이 또 그게 어려운 상황들이 됐었고 막 아주 오래전이었었고 이래서 1년을 못하고 아마 한 60일이나 90일 정도? 3달 정도? 요 정도 쉰 게 가장 오래 쉰 거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36년을 근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년이 딱 남았는데 아까 연구년이 올해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 연구년에 대해서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거를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모아서 잘 좀 이렇게 정리도 해서 뭐 책으로도 쓰고 뭐 강의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쉴 틈이 없으니까 이것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경기교사 연구년에 대한 지금 소리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송출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메신저가 하나씩 올라와서. 안 들어가고 있다고요? 송출이 안 되고 있다. 유튜브도 좀 더 소리가 갑자기 안 아까는 제이쌤 거 잘 들리던데 여기에 쌤님이 마이크를 켜야 되는 거 아닌가? 소리 공유를 뭘 해야 되나? 여기서? 소리 맞아 공유를 안 해서 그랬구나. 아니 쌤 자체가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마이크 기능이 안 돼. 쌤 마이크 켜져 있어요? 특별히 안 해도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죠? 이제 가자. 감 잡았어요? 원인을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소리가 이걸로 연결되면 모르겠어요. 이거 안 잡히는 됐는데 공유 잠깐만 중지할게요. 잠깐만. 여기서 소리 공유를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공유해서 여기 소리 공유. 이게 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동영상 틀때 소리 공유 아니야? 아니야, 모르겠네요. 이게 직접 제가 송출하는 게 아니어서 그러나? 혹시 지금 들어가나요? 스트리밍도 잘 돼요. 네, 지금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한 번 더 말씀. 소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안 들려요? 지금 여쭤보고 안 들린다는데. 왜 그러지? 이게 우리 이 중에 줌 들어간 사람 있으면 한 명 그 소리는 꺼야 되는데. 설정을 아까랑 바뀐 게 없는데. 아까 그거 소리 공유. 소리 공유를 지금 이제 했거든요. 네네 좀. 소리가 안 나가는. 네네네.
아니 여기서 마이크 꺼져 있는 것 같아서 요 컴퓨터에. 그러니까 쌤 노트북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아 그걸 켜야 되는구나. 네. 이것도 켜야 되겠네요. 네. 네, 비디오도. 그래야 쌤 얼굴이 나와요. 아 얼굴도 안 아. 나오고. 네. 비디오도. 들리네요, 이제. 네네네 맞아. 우리끼리만 되니까 다시 지금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아니요 지금부터 아니 되겠죠? 여기서부터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부터 다시 할게요. 네네네. 자, 앞에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리나요? 네, 들린대요. 네. 아 잠깐만요. 이 카메라를 선생님 좀 비디오를 LG 카메라. 지금 제 얼굴이 보이나요? 보이죠 이제? 응. 됐지요? 네, 지금 들립니다. 아 네네네. 아우 죄송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 컴퓨터에 있는 마이크랑 비디오랑 켜지 않고 여기 그 오프라인에 있는 분들하고만 소통을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얼굴도 이제 보여요. 아 네네네네. 네. 예쁜 얼굴이 이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 지금 제가 제목을 생성형 AI GPTs 활용 챗봇 제작과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혹시나 생성형 AI GPTs 활용 제작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기대하고 오셨다면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 활동을 하면서 제가 퍼스널 브랜딩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숫자 요 4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이렇게 여쭈어봤는데요. 제가 교직 생활이 현재 올해 36년 차입니다. 이제 한 해도 안 쉬고 36년을 근속을 했고요. 그리고 정년까지 4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경기교사 연구년 이제 여기 합격을 해갖고 1년 동안 파견 교사로 학교는 나가지 않고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연구에 필요한 활동들만 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았고요. 그리고 이 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 하면 제가 항상 버킷리스트가 제 이름으로 혼자 이름으로 된 책을 하나 내고 하나 이상 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누구나 많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공저인데 계속 매년 공저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10권을 지금 현재 냈는데 10권 맞나 하나 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10권을 냈는데 저의 개인 저서는 매년 지나갈 때마다 올해는 또 못 냈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매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거를 못 낼까? 그러면 이제 생각이 이걸 낼 때는 항상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낼까? 어떻게 낼까? 이런 거를 맨날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하는 이유가 아직 나에 대한 어떤 퍼스널 브랜딩이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해 그거는 매번 고민을 해요. 근데 그 고민이 이제 구체화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느린 것 같아요. 활동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블로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싱크와이즈에 강의안을 작성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밤새워서 조금 더 손을 보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다가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캡처를 해둔 거가 다행히 있어서 항상 강의할 때는 항상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외부로 나가서 강의를 할 때 이 컴퓨터 상이나 이런 온라인 상이 어떻게 될지, 기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예비로다가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안 되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이제 그게 유용하게 지금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그 36년
그 교직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요. 여기 이게 뭐냐면은 그 AI로 다 이 그림을 지금 생성을 했는데 저의 36년 생활을 그림으로 다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름이 이선 하니까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제 이름이 선이니까 써니 해서 학생들은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다 저를 보면 선플라워를 떠올려요. 수업 시간에 그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너네들은 선플라워고 너희들은 나를 항상 바라보고 해야 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식선플라워가 없어야 돼. 항상 건강한 해바라기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선플라워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두면서 1년간 계속 하기 때문에 저한테 배운 아이들은 특히 또 뭐 제가 담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담임반 아이들은 그 반별로 반가를 만든다든지 뭐 포스터를 그린다든지 그러면 해바라기 안 들어가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항상 저의 어떤 마스코트 뭐 저를 브랜딩 해주는 그러한 그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백마를 탔잖아요. 제가 백마띠예요. 백말띠예요. 그래서 이제 백마를 타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성질이 아니고 많이 막 돌아다니고 막 호기심 있어갖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배우러 다니고 이런 거 특히 학교 내에서만 있지 않고 항상 밖으로 이렇게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이렇게 막 뭐가 있나 보고 이거 좋다 그러면은 여기서 배우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학교 안으로 요거를 나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잡아 당겨갖고 와서 뭔가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아마 저는 내내 교직 생활 내내 그런 식으로다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런 그림이고 해바라기 받치고 그리고 여기에 또 고기잡이 하는 게 있잖아요. 고기잡이 지난번에 길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우리는 한 배를 탔어. 나는 선장이고 너희들은 어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과서에 있는 그 학습 요점 중요한 것들이 고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바다 구역을 다니면서 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거야. 1년간. 그래서 선생님이 그 선장이 이 고기는 무슨 특징이 있고 이건 어떻게 해서 잡아서 요리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그 어부들은 이거를 잘 잡아갖고 먹고 소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서 매번 여기 우리가 배우는 요 안에서 고기가 뭐니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고기가 뭐니라고 묻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요점, 핵심 요점이 뭐니라고 묻는 말인 걸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갈치요, 멸치요 이러면서 얘기하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를 아이들이 할 때마다 형광펜으로 칠하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이것이 여기서 꼭 배워야 되는 거야. 나머지들은 부수적으로 배우는 거고 요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선생님들이 시험에 요건 반드시 내 이런 식으로다가 항상 계속 이거를 훈련을 시키니까 공부를 아예 못하는 아이들도 그냥 중요하게 이렇게 형광펜으로 다 마킹을 해놓고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모르면 이것만이라도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고기 잡는 것도 생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기 잡는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고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고기 이름도 알아야 돼. 이제 문법 이런 것도 문법 용어를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이 용어를 모르면 몰라도 되는데 알면 뭐 인터넷이나 문법책이나 이럴 때 이런 거를 찾아서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은 이 반에서 누구 학생 이름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얘 누구 뭐 키 크고 뭐 안경 쓰고 뭐 이런 애 걔 좀 데리고 와줄래? 불러줄래?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 그 학생의 이름을 명확히 불러서 걔 좀 불러줄래?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는 일의 그 효능이 달라지니까 문법이나 이런 용어 같은 것들도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알아두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이름들을 알려줄 건데 그걸 적어놓고 공부할 때 좀 잘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이제 계속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기들이 구역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생각을 잘 못해요. 영어에서 말하기, 뭐 쓰기, 뭐 읽기 이런 파트들이 있는데
그 파트에서 이 고기를 계속 연습시키기 위해서 그게 나온 거라는 거를 늘 기억을 하게 해서 여기에서는 이 표현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 표현이 뭔지는 항상 확인해 줘야 돼.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 과에서 중요한 게 뭔지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아이들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저를 보면은 해바라기 꼭 떠올리고 그리고 고기 잡기 요거를 반드시 떠올립니다. 그래서 졸업한 아이들이 나중에 선생님 요즘에도 고기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고기 잡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Seek Sunflower라고 아까 선플라워 이제 나는 선이니까 저를 소개할 때 항상 그래요. 내 이름은 선이니까 하늘에 있는 저 태양이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태양을 바라보는 너희들은 선플라워야 이렇게 얘기하고 선플라워 중에서 식선플라워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식선플라워가 뭔지를 이제 미리 얘기를 해줘야 뭐 공부를 안 하고 잠을 잔다든지 뭐 수업 분위기를 뭐 흐린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식선플라워라고 이제 이름을 부를 거야 앞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식선플라워 이게 발음이 좀 재밌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요거를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선플라워가 있으면은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면 어떤 아이들은 뭐 잘라버려요, 뽑아버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식선플라워라고 했는데 sick이라고 하는 건 아픈 건데 아픈 거는 나쁜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픈 거지 그냥. 그러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이렇게 잘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뭐 잠깐 감기 걸린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중병을 앓고 온 지금도 앓고 있는 그런 또 선플라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분위기가 이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이렇게 깨워주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은 누구 뭐 졸고 있으면은 누가 왜 조니 이렇게 혼나지 않을 거야.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식선플라워가 하나 있네 그냥 이렇게만 말할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자고 있는 게 아니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봐서 빨리 그 사람을 깨워줘.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막 얼굴 붉히면서 얘기 안 해도 옆에 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깨워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직 생활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바라기 그리고 고기잡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말 뛰고 이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구년을 이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구년 할 때 여러 가지 그 담임 경력을 몇 년 했냐, 뭐 보직 교사를 몇 년 했냐, 여러 가지 뭐 근무 연수가 몇 년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에서는 그게 점수로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연구 계획서예요. 근데 연구 계획서를 써서 내야 되는데 난 뭐 지금 이거는 하고 싶어 갖고 작년에 이거에 대해 생각 안 하다가 작년에 나 이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자기가 꿈이 있거나 버킷리스트가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든지 그걸 이룬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 경기 연구년 교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연말에 11월인가 10월인가 그때 10월 말인가 발표를 해요. 연구 발표를 이렇게 했다 하면서 발표하는데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거 보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해서 하라. 대부분 안 오죠. 근데 저는 내가 왜가 거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난 다음에 올해는 좀 늦었고 그거를 막 할 때 그때여서 이건 뭐 하루 이틀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올해는 틀렸다. 그래서 내년에는 준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컨퍼런스에 갔어요. 가갖고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그 하는 거를 봤어요. 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경기교사 연구년을 만약에 합격을 하려면 일단 4년 이상 남아야 돼요. 정년이 4년 이상 남아야 돼요. 뭐가 안 돼요? 혹시 쌤 노트북 스피커를 크게 좀 더 키워볼까요? 줌 하시는 분들이 쌤 목소리가 잘 안 나요. 최대인데? 근데 저도 좀잘 들리고. 진짜요? 저도 아까 사무실에서 들어보고. 선생님들이 잘 안 들리는군요. 최대거든요. 네네. 그래서 4년이어갖고 일단 작년에
그 얘기를 해서 교장선생님 허락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미리 막 구두로 말씀드려서 나 내년에 이거 신청할 겁니다. 하고 싶습니다. 궁금한데 그 회복적 그 네, 예. 부분에서 그것도 돼요? 네, 그것도 나가요? 네, 다 나가요? 모든 분야가 4년 이상 해야 돼. 25년 이상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25년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회복적하고 이제 교육과정이나 뭐 이런 쪽으로다가 교육 정책이나 뭐 이런 쪽으로 나 연구하는 거 있고, 교육 회복을 연구하는 거는 이제 경력이 25년 이상 된 사람에다가 모든 사람 공이 4년 이상이 남아야 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1년은 의무로, 그러니까 이거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퇴직하면 안 돼요. 1년은 해야 돼요. 투자했으니까 네, 이거를 투자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현장에 연구한 거를 영향을 미쳐라 하는 그런 거로.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하고 제가 퇴직을 하고 싶어도 모레가 아니라 내후년에는 퇴직을 못 합니다. 예, 1년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자리에 가서 나는 내년에 이걸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이제 조금씩 하는데 사실 준비가 또 안 되죠. 이게 원래 현실의 생활이. 그러니까 그쯤 돼갖고 이제 막 밀어붙여갖고 이제 어떻게 해갖고 뭐 면접까지 보고 이렇게 해갖고 합격이 돼서 다행히 이제 내년에는 교직 생활을 다 정리도 하고 제가 막 벌려놓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구 계획서를 낼 때에 나는 어떤 주제로다가 연구 계획서를 내지? 이런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좀 덜 돼갖고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갖고 이제는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학교 현장에서 학교 밖으로 이제 퇴직하고 나갔을 때에 학교에서 내가 하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평생 이걸 가지고 갈 수 있고 요 학생들한테만 가리키는 거에 해당되지 않고 내가 혹시 이제 우리 딸이 다음 주에 결혼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또 손자나 손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아이한테도 요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대대로 적용시키고 나한테도 적용시키면서 모든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청크 기반 학습하는 거, 그리고 하브루타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thinkWise 요 세 가지가 이제 딱 마음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는 이걸 연구를 하고 이걸 계속 확장시키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다가 연구 계획서에다 이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한 내용을 거기다 썼어요.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 교사이니까 이제 영어하고도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이들한테 수행 평가를 하거나 그럴 때에도 아이들 그냥 그 지식으로만 하는 그런 수행 평가 말고 반드시 삶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수행 평가 주제를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지고 와서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아이들 자신의 좌우명 정해갖고 그걸 소개하는 그런 그 활동들을 하는데, 좌우명 할 때 이제 영어 명언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을 하고 그것들을 자기 거로다가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나 또는 말하기, 원어민 쌤하고 대화하기 뭐 이런 그 수행 평가를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영어 명언에 대한 활동 이런 거 스크래치 페이퍼로다가 뭐 그려갖고 올리고 뭐 이러는 것들도 하고 그랬는데 요거를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아까 그 세 가지를 융합을 해서 영어 명언을, 또 교육 회복이니까 영어 명언도 주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교육 회복에 관련된 주제들로 명언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세 가지 기법을 가지고 이거를 공부를 해서 이거를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게 하는 그런 모델, 약간 그런 모델을 개발을 해서 가능하면은 뭐 영상으로나 책으로나 어떤 카드 뉴스나 이런 쪽으로다가 자료도 제작하는, 그래서 공유를 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썼어요. 연구 계획서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CHT라고 한 게 뭐냐면은 C 청크, H
하브루타, T, 싱크와이즈 요 세 가지의 첫 이니셜을 얘기를 해서 그냥 이거를 교육하는 연구소를 제가 혼자 만들었어요. 만들고 여기 대표가 저예요. 1인 기업이에요. 아직 그냥 이렇게 저한테 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난 여기에 올인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할 거야. 지금 현재 이제 청크 스토리에 대해서 청크 스토리 책도 냈잖아요. 여기 청크 스토리 책도 영어회화 책도 냈고 그리고 하브루타 3단계 질문법 같은 거 청크 스토리 하브루타 이거 아이들 수업할 때 동아리 조직해갖고 몇 년간 또 수업도 해왔고 또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도 몇 번 했고 싱크와이즈 강의도 했고 이 세 가지는 다 제가 강의도 하고 있고 현장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 삶에서 요거를 또 적용도 하고 그러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제 앞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나한테 강의가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중에 한 개를 하든지 이걸 한꺼번에 같이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좀 좁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CHT 교육연구소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요거 그림으로 했고요. 여기 학생이 그려준 거예요. 이거는 학생이 선생님을 표현해주는 그림을 그려줘봐 했더니 학생이 이렇게 고기 잡는 거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고 고기 잡는 법 이런 것들 알려주는 선생님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와 외부 세상을 연결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잠도 안 자냐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맨날 여기 가서 있고 저기 가서 있고 밤에도 있고 이렇게 어딘가에서 나타나서 일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선생님은 잠 안 잡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전국 영어교사 카톡방에서 또 이렇게 좀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여기 고려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튜터 협회에 또 들어가서 디지털 튜터 자격증 또 1급 자격증 등 따놨고요.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지만 뭐 하브루타 미래 포럼 그 연구에 거기에서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1급 그 전문가 그 강사 이것도 또 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어디에 지금 많이 올인을 하고 있냐면 퍼스널 브랜딩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그런 그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백 프로젝트나 AI 요즘에 AI가 또 핫하잖아요. AI를 모르면 이제 앞으로 힘들게 될 건데 AI 북 스터디 한 5개월간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그거를 같이 토론하면서 이제 강의안 서로 만들기 이런 것도 했고 디잔스 하면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잔소리 들으면서 스터디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요거 갖고 왔는데 명함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 디자인 배워갖고 이렇게 저의 명함을 만들어갖고 캔바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인쇄까지 해갖고 오는 그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AI 스터디 크루라고 해서 AI에 관련된 무슨 뭐 기사라든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어떤 포럼이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같이 그 그룹별로 가기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기도 하고 그 카톡방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는 하고 제가 오후에 이제 다른 데를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여기 AI 스터디 크루에서 지금 거기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몸담고 있는데 여기도 몸담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만 가기가 좀 그래서 여기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거기로 가는 거로 그렇게 다행히 강남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동거리가 그렇게 많이 멀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AI라는 것을 넣은 이유가 거기 가서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걸 나눌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그냥 다르게 이렇게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거기는 AI를 꼭 넣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자유고 그러니까 그냥 AI 넣는 거로 다 해서 두 가지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일석이조로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제가 올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 뉴 아티프 클럽 그 작가 모임이 있는데 이 작가 모임은 이제 우리 고려학교에서 그 아티스트 웨이 책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모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책이 참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구나. 그리고 저도 한번 해봤더니 모닝 페이지 쓰고 아티스트 데이터하고 이러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천을 하면서
저녁마다 이렇게 그때 모여갖고 하는데 이게 저녁에는 너무 그 모임들이 많아갖고 거기에 온전히 참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참여하다가 이제 못하고 혼자만 하고 있다가 이 모임에서 이제 새벽에 한다는 새벽을 하면서 글도 쓰는 그런 모임이어갖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브런치 작가도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올해 말에는 이 요거에 관련된 책 서로 이제 작가들끼리 이렇게 피드백도 하고 글 쓴 거 서로 피드백 받고 고치고 막 이런 또 뭐 강의도 듣고 이런 식으로 다 하면서 요거를 이제 올해 말에 책이 하나 나올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아티스트 데이트나 모닝 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아티스트 웨이 책을 읽고 그거에 파생적으로 서평 쓰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모아갖고 작가들이 모아서 이거를 한 권으로 만드는 거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 바쁜데 이제 언제까지 뭐 해서 내세요 이러면은 이제 막 정신없이 해서 내고 막 이렇게 하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주에 할 때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거를 각자 자기 거를 하나씩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서 통일해서 줬거든요. 근데 그 통일해서 그 준 거를 자기 거는 그 템플릿을 이제 모아놓는 거예요, 각각.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전자책을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환호성 지를 뻔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나의 개인 저서가 이제 전자책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제 약간 손만 봐갖고 이제 발행만 하면 돼요. 그래서 ISBN을 할 건지 말 건지 좀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출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가기 전에 요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지금 이야기들 이렇게 나왔고 여기 GPTS로 챗봇 만드는 거 아까 AI 스터디 크루에서 매 주마다 한 번씩 만나서 AI에 대한 강의 듣고 그리고 또 자기가 AI를 써본 경험들을 나누고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한 번은 GPTS로다가 챗봇을 만드는 거를 자기가 어떤 챗봇을 만들고 싶은지 발표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맨날 시간에 쫓겨서 하니까 못하고 있다가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할 게 없으니까 생기부 쓸 때 도움되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생기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만들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이거는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뭔가를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럼 뭘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청크, 하브루타, 그 다음에 싱크와이즈 요거의 개념을 가지고 영어 명언을 학습하고 그거에 대한 실천안을 마련해 주는 거를 챗봇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연구하는 내년에 연구 결과로도 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그거로 다 틀었어요. 그래서 지금 챗봇을 아직 만들어 놓은 상태는 아닌데 요즘에 챗GPT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료가 굉장히 쓸만해요 지금. 그래서 뭐 코딩을 안 배웠어도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걸 만들었더니 정말 주제를 하나 딱 주면 그 주제에 대한 그 영어 명언을 추천해주고 그리고 그 명언을 청크 기반으로 분석하게 하고 분석할 때에 그냥 문자적 개념으로다가 분석 한 가지 하고 상징적 개념으로 분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브루타 3단계 질문으로다가 질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생활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를 AI가 이렇게 예시로다가 각 영어 명언마다 그렇게 해서 한 70 몇 가지인가? 그 주제가 있어갖고 그 주제를 넣어주고 이거에 맞는 것들 한번 만들어서 표로 만들어줘 했더니 표로 딱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해놓고 이제 1년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동안에 요거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어떻게 이제 학생들한테나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 요걸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면 그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해왔고요. 요게 아까 보여드린 요거 제 명함, 세로 명함 디자인 해갖고 2가지를 했어요. 2가지. 요렇게 한 가지, 여기 앞뒤, 그 다음에
QR코드를 요즘에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것만 했더니 저희 학교 원어민 선생님한테 나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많이 QR코드를 넣어서 많이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나도 또 QR코드 넣어야지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한 가지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재질 같은 것도 어떤 거로 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디자이너한테 교육을 받고 이제 그거 각각 다르게 한번 인쇄를 주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아마 고려학교에 그 디자이너 아는 디자이너님한테 배웠는데 그분한테서 이제 뭐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그런 기회가 안 되면 혹시 뭐 제가 할 수 있으면 알려드릴 수 있으면 간단하게 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퍼스널 브랜딩이 그전에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할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맨날 마음을 여기 정했다가 이것도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거를 마음을 못 정했는데 이제는 이제 한 가지는 못 정해서 한 가지로는 못 가겠더라고요. 청크면 청크, 하브루타면 하나, 하브루타 이렇게 가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냥 묶음으로 해갖고 이거 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강의도 지금 이제 뭐 지식센터나 티처비를 쌤동네나 이런 데서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해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다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있어요. 경기교사 연구년에서 다른 강의는 뭐 학교나 이런 데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강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것들을 이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싱크와이즈 그 본사 신테크 시스템 거기에서도 이제 찾아가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배우고 그 강의할 곳이 있으면 이제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이 가서 강의하는 게 훨씬 이게 잘 되잖아요. 그 본사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강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강의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했는데 이제 강의도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준비를 해갖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어제 지식센터에서 강의를 했는데 막 할 때마다 와 신기해요 진짜 어머 이렇게 막 감탄을 하시면서 처음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이걸 가르쳐 주니까 어떤 애들은 이제 뭐 반응이 없는 애들도 있지만 진짜 이거에 딱 신기술을 접하고 나서는 선생님 저한테 눈을 100개를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이런 거 알려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피드백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으면 막 얘기하게 되고요. 그런 누가 그냥 싫다고 하는 사람 얘기 안 하는 성질이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좋으면 또 막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또 막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싱크와이즈나 하브루타나 청크는 원래는 뭐냐면 직독직해예요. 쉽게 말하면 직독직해에서 청크는 덩어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덩어리별로 잘라서 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자르면 안 되잖아요. 의미 중심으로 잘라야 되는데 이걸 자를 수 있다는 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망의 눈도 볼 수 있으면서 덩어리별로 자를 수 있는 근데 그 덩어리는 사람마다 다르다. 능력에 따라 다르다. 덩어리가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이론에 따르면은 한 사람이 의미 덩어리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한 5개에서 7개 덩어리를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그거보다 많으면 이제 소화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그 덩어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 덩어리가 이만큼 긴 문장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를 7개를 한 번에 딱 듣고 앉는 사람도 있고 또 아이들이 단어 하나마다 쪼개갖고 이렇게 해야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먹을 만한 자기가 소화할 만한 크기로 요거를 쪼개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를 먼저 연습을 하고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이미 익숙했던 것과 같이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쪼개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하면서 하면 영어 공부나 다른 공부뿐 아니라 나의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청크는 이렇게 조각별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청크송도 만들었어요. 청크송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들려드리지 못하는데 그냥 인터넷에 청크송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청크송 맨날 부르게 해요. 왜냐면은 청크는 이런 거야 이렇게 이론을 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청크 이론, 청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를 노래로다가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가사를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이제 청크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절, 2절, 후렴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고요. 요 책, 청크 스토리 책 있고,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이 사진이 뭘까요? 네. 눈이, 우리가 폭설이 내렸잖아요. 폭설 내렸는데 이게 이렇게 가지가 꺾여갖고 잘라진 거예요. 왜 잘라졌을까요? 그쵸? 이 나뭇잎이나 나무에 있는 그 가지가 견디지 못할 만큼의 눈의 무게가 거기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걸로 견디다 못해 부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우울감에 빠지거나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견딜 수 없는 만큼의 삶의 무게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한테 있는 어떤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을 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거기를 이렇게 잘라서 거기를 좀 손을 보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이 나무에 만약에 누군가가 좀 많이 내렸을 때 좀 버거울 것 같아 해갖고 거기를 좀 털어줬으면 이렇게 이렇게 잘라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역할을 본인도 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면 그게 이제 저는 청킹이라고 보거든요. 청크 개념으로다가 삶을 보는 거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다가 저는 이거를 이제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이게 제가 어저께 찍은 거거든요. 어제. 네, 저희 학교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차이가 뭔지 한번 혹시 보실 수 있을까요?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나무는 이제 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거고, 여기는 나무가 이렇게 앞쪽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는 아니고 이 교정에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하늘색 이거요? 이거? 뭐? 이거 저기 캐노피라 그러죠. 캐노피. 계단에 이렇게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캐노피 있죠. 여긴 캐노피가 있는데 여긴 없죠. 어제 철거했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캐노피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이게 짓눌러갖고 휘어지고 이렇게 돼갖고 이걸 그냥 놔두면 위험하다. 이걸 고쳐 쓸 수가 없다. 그래갖고 이거를 지금 다 철거해서 뭐 몇천만 원짜리 없애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무슨 도구가 있어갖고 여기에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걸 한번 이렇게 치워줬다라면 그런 손해 나는 그런 일들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저의 교직 생활을 한 36년을 쭉 한번 돌아보고 인생도 돌아보고 하면서 싱크와이즈에다가 한번 이렇게 올려놔 보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싱크와이즈에다 맵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좀 있구나. 어떤 거는 이제 문제 있는데 그냥 꾸겨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이렇게 꺼내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거면은 그 부분은 좀 해결해놓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손을 봐놓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인생이 조금 즐겁고 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게 지금 철거하는 내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의 교직 생활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갖다 쓰는데 다 쓰지도 못하겠는 거고, 그리고 써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거기 디자인 할 때도 랜딩 페이지라고 원 페이지 프로필, 그러니까 자기를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약간 홈페이지 비슷하게 나의 홈페이지를,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마쳤는데 저는 아직도 이거를 마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놓고 전자책 낼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형식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맞추기만 했다가 저는 더 넣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안 넣으면 나는 넣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개인 전자책으로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저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 좀 넣고 싶은 거죠. 근데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많은데 다른 이제 피드백을 줬는데 선생님 이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아요. 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복사에다가 챗GPT에다 넣어놓고 양력, 뭐 수상 경력, 그 저서 이런 식으로다가 몇 가지로 분류를 해서 따로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줘봐. 그러니까 덩어리별로 만들어줘봐 이거죠. 청킹해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청킹해줘 그렇게 했더니 그게 딱 분류를 해갖고 해주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분류된 거를 이제 거기다가 넣은 거죠. 그러면은 덩어리별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사람들이 덩어리별로 보기 때문에 소화하기도 좋고 전달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청킹하는 거는 그냥 공부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문제 해결하고 프로젝트 같은 거 하부르타도 질문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식센터에 제가 1월 달에 강의 개설해놨거든요. 싱크와이즈만 하는 강의 하나, 하부르타랑 싱크와이즈 결합한 거 하나,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청크 스토리랑 또 결합한 거 하나 이렇게 3개를 지금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하부르타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알고 싶으신 분은 거기에서 한번 강의를 신청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질문이 뭐다 하는 거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요거를 매식마다 이걸 훈련을 시켰더니 아이들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싱크와이즈도 지금 굉장히 좋은 툴이니까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싱크와이즈 저기 대한민국 디지털 마인드맵 축제에서 대상을 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게 크게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싱크와이즈 강사를 하면서 나 이거 탔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꼭 뭐 대상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하나 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출전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대상을 주셔서 하나는 은상, 부문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은상, 하나는 대상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궁금하신 점이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까 전에 네네. 채팅창 얘기 있잖아요. 네. 요즘에 채팅창 혹시 질문 같은 거 줌에 다른 분들이 아니요, 질문은 있어요? 아니고 아까 처음에 목소리가 네, 안 들리는. 목소리가 안 들린 게 아니고 인터넷이 좀 불안정한지 소리가 끊겼다 하는데 그냥 그래도 잘 들으셨다. 네네. 만약에 이제 그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뭐 톡방이나 아니면 여기 채팅창에 주시면 지금은 이제 강의 시간이 또 다른 분들 있고 일정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그 질문들이 있으면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